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벤트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 같은 경우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실행될 함수를 등록하는 방법을 뜻하고, 타입 같은 경우는 클릭이나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나 타입들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객체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로서 클릭을 했다면 클릭에 대한 마우스 정보나 키의 정보들 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전파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버블링과 캡처링을 일으키는데요. 버블링이 일어나면 상위 요소로 이벤트가 전파되고, 캡처링이 일어나면 하위 요소로 이벤트가 전파되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 버블링과 캡처링을 활용해서 하나의 부모에만 이벤트를 걸어서 한 번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벤트 위임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이벤트는 사용자들이 키보드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입니다.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클릭과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과 같은 세분화된 타입까지 다양한 이벤트 타입이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시에 나오는 이런 메뉴를 사용자 정의 생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이벤트로 그림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브러쉬의 굵기와 색상도 지정을 해서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우기 누르면 지워지는 것, 그리고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초기화를 한번 지정을 해봅니다. 먼저 리셋 CSS와 커먼 CSS를 가져오고 마우스 CSS 파일을 생성해서 스타일링을 할 텐데요. 메인 태그 내에서 H1 그리고 div 태그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태그를 만들고, 그 내부에 라벨 속성을 사용해서 컬러 값을 선택하고 레인지 값을 선택해서 브러쉬의 두께와 컬러를 각각 팔레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브러쉬의 두께를 나타낼 수 있는 스팬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현재 컬러에 대해서 정보를 나타낼 스팬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캔버스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로 조작을 할 텐데요. 넓이 600픽셀 그리고 높이 400픽셀짜리 캔버스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모두 지우기 버튼을 만들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고, 설정 값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초기화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태그로 삽입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변수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을 지정을 해두고 스타일링을 진행합니다. 인풋 타입 컬러 타입에 대해서 커서 포인터와 어피어런스 논으로 기존 인풋 컬러 타입의 고유한 모양을 지워줍니다. 인풋 타입 레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피어런스를 논해서 기존 속성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커스텀에서 각각 변수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주겠습니다. CSS를 다 작성하고 나서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이 네모 상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레인지도 이렇게 커스텀에서 색을 설정한 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드 태그 내부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디버 속성을 주어 돔 렌더링을 방해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즈 스트릭트를 선언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 최상단에 유즈 스트릭트를 선언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는 유즈 스트릭트 선언이 없으면 바나 let 콘스트와 같은 변수 선언 키워드 없이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격하지 않은 코드를 이 유즈 스트릭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엄격하게 강제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습관입니다. 우선 콘스트를 사용해서 JS 페인터라는 캔버스 요소를 선택하는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캔버스 요소에서 getContext라는 2D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변수에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컬러 피커와 브러쉬의 레이지를 담당하는 펜슬 레인지의 인풋을 각각 선택을 해서 변수로 선언을 해두고, 전체 캠퍼스에 그려진 내용들을 지울 수 있는 JS Erase All이라는 선택자를 Erase All이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옵션 초기 값을 객체로 선언을 하는데요. 누르고 있을 때를 담당하는 이 이즈 다운 속성은 펄스, 그리고 X 속성은 0, Y의 초기 값은 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니셜 밸류라고 해서 컬러의 초기 값을 지정하고, 브러쉬의 넓이 그리고 라인 캡 값을 지정을 합니다. 라인을 그릴 때에 그 캔버스에 그려지는 라인의 끝 처리를 라운드로 선언을 해서 둥글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돔 콘텐트 로디드 이벤트는 다큐멘트의 애드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HTML 돔 트리가 렌더링 완료된 다음 추가적인 스크립트가 다운로드 되고 실행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변수로 선언해둔 돔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초기값으로 지정한 객체를 구조분해 할당이라는 문법으로 라인캡, 컬러, 위드스를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라면 이 이니셜 밸류의 라인캡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객체의 단계를 지워버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컨텍스트에 접근을 하는데요. 이 컨텍스트는 캔버스 내부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속성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때 라인캡은 지금 초기 값으로 라운드를 할당을 해두었습니다. 스트로크 스타일은 색상을 뜻하는데요. 그 값을 초기 값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 위드스도 마찬가지로 그 컨텍스트의 두께를 초기 값으로 10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인풋 값에도 지정을 해주어서 현재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상에 표시를 해줍니다. 디스패치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 이벤트로 클릭을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돔 콘텐트 로디드가 되고 나서 각각 클릭으로 모든 그림을 지워주고 컬러 피커나 펜슬 레인지에 대해서 체인지 속성을 일으켜서 초기에 세팅된 값들로 체인지 이벤트로 발생하는 값을 사용해서 초기 값을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벤트를 하나씩 등록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 피커 인풋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체인지 이벤트는 인풋에 뭔가 작성이 된다거나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컬러라는 이벤트 타겟 밸류를 이벤트 객체로 받아와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인풋 타겟이 만약에 체인지가 일어나면 그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컬러 값을 inner HTML로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캔버스의 컨텍스트 객체에도 스트로크 스타일을 이 컬러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페런트 엘리먼트가 나오는데요. 부모 요소에 접근한 다음 쿼리 셀렉터를 사용해서 커런트 컬러 피커를 접근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붉은 색상을 선택하고 바닥을 클릭했을 때 인풋에 체인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HTML도 바뀌게 되고 실제 컨텍스트에도 이 색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브러쉬의 두께를 감지하는 인풋 이벤트를 사용해 볼 텐데요. 체인지와 인풋 이벤트가 각각 있는데 체인지와 달리 인풋은 실시간으로 값이 변할 때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나 다양한 이벤트에 모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 타겟에서 선택한 레인지에 밸류 값이 들어올 텐데 그 뒤에다가 픽셀을 붙여서 몇 픽셀인지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텍스트의 라인 위드스도 해당 값으로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값이 변경될 때마다 감지를 해서 이렇게 픽셀을 표시하면서도 실제 콘텍스트에도 이 33픽셀의 두께를 가진 라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 캔버스 객체에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마우스 다운을 했을 때 초기 값으로 마우스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이즈다운 속성의 값을 true로 바꾸어 놓고 마우스 X, 마우스 Y는 마우스 다운 했을 때 처음 초기에 오프셋 X, 오프셋 Y 그러니까 캔버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값을 현재 상태로 삽입을 합니다. 이 이벤트는 마우스를 다운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한번 콘솔 로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X좌표와 Y좌표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업 이벤트입니다. 마우스를 떼게 되면 현재 마우스를 누르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전역 객체의 이즈다운이라는 속성을 펄스로 다시 바꿔줍니다.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마우스 무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캔버스를 벗어나면 그때도 이즈다운 속성을 펄스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리는 부분인 마우스 무브는 마우스 다운을 하고 있을 때만 기능이 발생하도록 얼리 리턴이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이즈 다운이 펄스면 바로 리턴을 해버려서 마우스 무브의 이벤트가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로 마우스 다운을 해서 이즈 다운이 true인 상태일 때만 이 마우스 무브가 동작하게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리 리턴의 장점은 함수나 메서드에서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리턴하는 기법으로 이 방식은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빠르게 함수를 종료함으로써 불필요한 중첩 코드를 줄일 수 있고 또 흐름이 더 명확해지고 코드의 수정이나 확장도 용이해집니다. 다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코드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마우스 무브 하는 동안 이벤트 객체에 오프셋 X와 오프셋 Y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해당 값으로 드로우 X와 드로우 Y를 구조분해 할당해서 캔버스의 컨텍스트에서 가져와서 line2라는 속성을 해당 값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begin 패스를 통해서 해당 포인트까지 라인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begin 패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로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 그리고 move2는 펜을 이전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line2는 현재 위치까지 선을 그어라고 명령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실제로 선을 캔버스에 렌더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판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 값을 선택을 하고 두께를 조정한 다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바인딩 해두었던 erase all 변수의 클릭 이벤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컨텍스트의 clearrec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0부터 x좌표, y좌표, 그리고 넓이 높이를 선언을 하는데요. 캔버스를 전체 범위로 깨끗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캔버스에 클리어 렉트로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이 컨텍스트 메뉴는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노출되는데요. 이것을 기존 기능이라고 하죠. 그 기존 기능을 프리벤트 하겠다, 막겠다라는 뜻으로 이벤트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즈 다운을 하고 있었다면 우측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펄스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도 마우스를 다운한 걸로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펄스로 지정을 해주고 컨펌 창을 하나 띄웁니다.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라는 컨펌 창을 띄우게 되고 만약에 이 컨펌 창을 취소를 누르게 되면 펄스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리턴을 해서 종료를 합니다. 만약에 true를 눌러서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확인을 눌렀으면 이니셜 밸류를 다시 전역에서 가져와서 라인캡, 컬러, 위드스를 각각 초기 값으로 모두 할당하고 이벤트를 똑같이 발생시켜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내용들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은 주로 함수로 전환해서 한 번만 호출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함수를 배워보면서 이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면 우선 이렇게 컬러를 지정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은 지워졌는데 설정은 그대로일 때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나오고 취소를 누르게 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다가 초기화 하시겠습니까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초기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키보드 이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이벤트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조작할 때 발생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키보드 이벤트로는 키다운, 키업, 키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키보드 이벤트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키보드 이벤트를 사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 태그 내부에 메인 태그와 그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클래스 선택자 내부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동적으로 키보드 타입과 실제 키보드의 키 속성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아티클 태그에는 데이터 타입 속성의 값으로 키다운, 키업, 키프레스를 할당하여 해당하는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만 반응하도록 예외 처리할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서 배운 create element, append child 등 돔 API 메서드를 활용해서 요소를 생성하고 키 컨테이너 클래스 선택자 내부의 요소들은 동적으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n refresh라는 버튼을 두어 새로 고침해서 초기화해주는 버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키보드 클래스 선택자에 대해서 아티클 태그로 지금 감싸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구간이 나눠져 있고 그 세 구간에 대해서 공통적인 스타일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각각 할당되어 있는 헤딩 태그에도 공통적인 스타일을 부여합니다. 버튼도 마찬가지고 프레스드 된 상태를 키 이벤트에 따라서 박스 섀도우를 사용해서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버튼에는 마우스 오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와 컬러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버 효과를 부여합니다.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후보 속성에 의해서 버튼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제와 마찬가지로 돔 콘텐트 로디드 이벤트 이후에 해당 선택자들과 그 선택자에 접근을 해서 돔을 조작하는 내용을 삽입해 줍니다. 만약 돔이 로드되기 전에 해당 요소들에 접근해서 배열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조작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키 컨테이너마다 버튼을 동적으로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3개의 컨테이너를 잡아서 쿼리 셀렉터, JS 인포라는 셀렉터로 요소를 선택해서 변수에 담고 리프레시라는 요소도 나중에 새로 고침하기 위해서 변수에 담아놓고 키 배열을 우선 QWER, ASDF, ZXCV라고 해서 주로 좌측 배열에 포함되는 알파벳들을 배열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 카운트는 4개로 우선 지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 컨테이너에 삽입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실행할 때 4개씩만 삽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키들을 삽입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면서 이 포문을 반복합니다. 이 포문 내에서는 i 변수를 선언해서 0으로 초기화해 놓고 4개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0, 1, 2, 3, 4가 되지 않도록 4개씩만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i++를 사용해서 i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키 인덱스는 이 컨테이너의 인덱스 0, 1, 2를 받아오는데요.
012를 이제 키 카운트로 곱해서 플러스 i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키 카운트는 4니까 4에 플러스 i를 해서 컨테이너 인덱스가 0일 때는 키 인덱스가 0, 1, 2, 3이 되고 컨테이너 인덱스가 1일 때는 4, 5, 6, 7이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인덱스가 2일 때는 8, 9, 10, 1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 인덱스가 키의 전체 랭스인 12는 넘어가지 않을 테고 키 배열에 키 인덱스를 각각 키 변수로 다시 재할당합니다. 그러면 0, 1, 2, 3이 여기 첫 번째 키 컨테이너에 들어가고 4, 5, 6, 7이 두 번째 키 컨테이너 그리고 8, 9, 10, 11이 마지막 키 컨테이너에 삽입되게 될 것입니다. 버튼 태그를 create element로 만들어서 텍스트 콘텐트로 키를 텍스트로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attribute를 타입 버튼으로 하고 데이터셋 키를 사용해서 실제 키 변수를 로어 케이스로 소문자로 바꿔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각각의 컨테이너, 반복되는 키 컨테이너에 append child로 버튼 노드를 삽입해 줍니다. 소문자로 만드는 이유는 키보드 이벤트의 이벤트 객체의 키라는 값이 소문자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QWER, ASDF, ZXCV가 동적으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동적으로 렌더링 했으므로 각각의 키보드 이벤트를 바인딩 할 건데요. 아티클 태그 중에 데이터 타입이 키다운으로 되어 있는 요소들의 버튼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해당 키 데이터셋 속성을 가지고 있는 키들만 허용을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인포의 텍스트 콘텐트로 타입과 키를 각각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키다운을 할 때마다 키 이벤트의 타입과 키가 화면에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콘솔에도 출력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키가 allow 키의 배열에 포함되지 않으면 리턴 처리를 해서 반환을 하고 만약에 그 키가 맞다면 타겟을 선택해서 클래스 리스트로 프레스드라는 클래스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W, 이 R을 눌러보면서 이 프레스드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키를 눌렀을 때는 화면에 표시는 되고 콘솔에는 노출되지만 여기에 다른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프레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키프레스 같은 경우는 토글 메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동안 클래스가 붙었다가 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업 같은 경우도 클래스를 add로 프레스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를 새로 고침하는 버튼을 바인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클릭 이벤트를 활용해서 다큐멘트 크레이트 셀렉터 올로 노드 리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 이 데이터 키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셀렉터들을 선택한 다음 포이치를 통해서 이 키의 클래스를 모두 리무브 해주는 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인포에는 텍스트 콘텐트로 대시 하나만 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유사배열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인 포이치이기 때문에 굳이 전개연산자를 사용해서 배열화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프레스 같은 경우는 문자를 생성하는 키에만 발생하고 현재는 deprecated, 즉 비표준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상태라서 키 다운, 키 업에 대해서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키보드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객체에서 키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이벤트 타입, 이벤트 코드, 그리고 이벤트 컨트롤 키, 그리고 이벤트 리핏 속성 등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도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함수를 배워서 리팩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팩터링이란 프로그램의 외부 동작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의 주요 목적은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복잡성을 감소하고 가독성을 향상하고 유지보수성을 개선하는 등 그리고 성능 최적화 이런 리팩터링 방법을 사용해서 반복되는 코드를 함수나 메서드로 추출하고 복잡한 함수를 더 작은 단위로 분리하며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체 지향의 원리 중에 솔리드 원칙이 있는데요. 단일 책임 원칙을 적용해서 각 함수가 하나의 기능만 담당하도록 리팩터링 할 수 있겠습니다.